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부터 정치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완전히 막고 있어요. 예, 노출을 거의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는 즉시 못하게 됩니다. 예전같이 뭐 24시간 있다가 뭐 이렇게 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콘텐츠를 올린다, 그러면 초반에 봐주시지 않으면 수익 창출이 거의 제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올리면 좀 빨리빨리 좀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폰알리기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진보 유튜버들도 아마 지금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특히 생방송 하나 실시간 방송 안 하는 유튜버들은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커뮤니티도 지금 알람 작동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두세 번씩 업데이트 하니까 꼭 와서 좀 봐주시고 소식지 좀 받아봐 주세요. 네, 오늘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 정도 상승했네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47.5%고 민주당이 0.5% 상승했는데 핑크당은 2.7% 하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조선족이라든가 이게 컨텐츠가 하나도 안 맥힌 거야. 왜냐? 외신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계속 이번에도 계속 외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외신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한국을 칭찬하는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독일 슈피겔즈에서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이 전 세계 의료진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한국 정부의 자료 외에는 믿을 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역학조사까지를 전부 다 하고 하루에 2번 이상을 브리핑하면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의 방역 역사에 거의 그 신세기를 마련한 거거든. 좀 웃긴 뉴스가 있었어요. 민경욱 탈당했네? 자기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네. 이은재도 무소속으로 나온대, 민경욱도 나온대. 야, 잘해봐라. 야, 민경욱 보면은 정신줄은 갑인 것 같아. 정신줄 하나는 갑이야. 내가 그거는 인정하겠어. 네, 오늘 여론조사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 신천지 압수수색을 찬성하는 비율이 86.2%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 신천지 얘네 협조 안 하면은 강제 수사하고 압수수색 하라고. 근데 그때 윤석열이 즉시 반박을 해요. 강제 수사보다 방역이 우선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이다. 라면서 진짜 그 전과 다른 헛소리를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이 검찰에다 무슨 짓을 하냐면 압수수색 반드시 사전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뭔가 떨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다른 검사들이 나서서 지금 이제 이만희가 이러저런 지금 고발을 받고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할까봐 이거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시사타파님은 이거는 그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상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왜 이러는지. 그럼 윤석열의 뭐 집안이나 뭐 처가나 이 신천지랑 관련돼 있나? 그간 검찰이 신천지랑 얼마나 그 돈독한 관계였겠어요. 신천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커올 수 있는 건 법의 망을 피워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때 신천지가 지은 어떤 뭐 그런 그 교육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다 덮어줬거든요. 무혐의 처리해줘요. 그러니까는 검찰과 신천지의 관계, 윤석열과 신천지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이 지금 이 핑크당을 도와줘야 되는데 핑크당이 지금 신천지와 연결돼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결돼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의원들도 꽤 많이 있고 뭐 이주영 국회의원 부의장은 이번에도 뭐 또 나왔대. 표창장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 핑크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윤석열이 왜 이러는지 이제 뭐 곧 나오겠지만 되게 이상하죠. 윤석열은 참 구린 게 많아. 아무리 봐도 이분은 참 구린 게 많으셔. 그러니까는 시사타파님이 주도하시는 그 시민을 위하여 이 플랫폼 정당이 오늘 이제 창당 선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최배원 교수님하고 우희정 교수님이 이제 그 주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어저께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지금 다 들어와서 하나의 단일 비례대표 용지를 만들자. 지금 최소한 저 꼼수는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이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가 그 다스베이다나 이 알릴리를 통해서 계속 말했던 어떤 대액의 비슷한 버전의 형태인 거죠. 저는 사실은 참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 시사타파님의 지금 이 시민을 위한 정당이나 정봉주 의원의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의 이 시민정당? 이런 정당들의 이 움직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어떤 경외감을 느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 없는 저 가짜 정당을 선관위가 허락을 해줌으로써 사실은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어떤 선거제도를 치를 수 없는 진짜 진흙탕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시민들은 끊임없이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그 모든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지금 이 민주당이 하지 못하고 끝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 시민들의 바람을 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짜 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경외감을 느낍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고자 하는 그 목표는 같아요.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민주당이 과반 정당을 달성해야 된다. 왜 과반을 달성하지 않고 제1당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고 뭐고 다 뺏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핑크당이 비례를 안 내고 이거를 전부 미래한국당한테 몰아주게 되면은 이 핑크당이 1당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민주당이 40%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40%를 몰아준다 하더라도 설령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정의당한테 표를 분산해서 준다 하더라도 시민정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핑크당이 1당이 되는 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정당, 시민을 위하여도 지금 나오는 거죠. 그 문제의식에서. 그러면은 정의당이랑 같이 합쳐서 다 들어가서 하나의 용광로에 녹여버리자. 그래서 하나의 비례대표 용지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이제 이 피민을 위하여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의식인 거죠. 근데 어저께 사실은 심상정이 아주 폭탄 같은 말을 했죠. 원내 일당을 미래통합당에 뺏기면 문 대통령을 탄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으로 빚어지는 초조함과 불안함의 반영일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민주당이 원내 일당에서 된 게 아니다. 국정농단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개혁 세력의 협력에 의해서 탄핵이 가결된 것이다. 정말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의 위기가 온다면 민주당이 과반을 가진다 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상정은 이 테이블에 안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과반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여봤자 우리는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당이 돼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심상정의 말은 너무나 무책임해요. 저 핑크당이 일당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 통과시킬 수 있는 법도 없고요. 우리 예산안이고 뭐고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가요. 부동산 보유세든 뭐든 다 뒤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요. 진짜 저는 심상정은 빨리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이 사람이 탄핵을 이렇게 쉽게 얘기했다라는 건요, 이 사람이 가지는 그 문제의식이, 진짜 참여정부 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씹었던 이 심상정은 단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얘네들의 그 내면이 그냥 남자 진중권이야. 진짜 너무 서운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심상정이 또 어떤 면에서 정말 못된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심판이 2등하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한다 쳐요. 심판이 2등하는 애가 저 20m 앞에 가서 저 달리는 거 가능할까요? 했더니 심판이, 그래, 너 이쁘니까, 너 가능해. 20m 앞에다 또 출발하게 해줬어. 그랬더니 1등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등을 이길 수 없는 룰인 거예요. 100m 달리기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야 우리 좀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했지? 하고 삐쩍삐쩍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다른 애들이 나와가지고 야 그럼 같이 나가서 저 앞으로 나가서 우리도 같이 달리자라고 하니까 한 6등이나 7등 하는 애가 갑자기 야 니네가 그렇게 달려봤자 니네가 그렇게 해서 1등이 돼봤자 이거 심판이 인정 안 할 거야. 국민들이 저기 관중들이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뛰어. 네, 지금 심상정이 6등 7등 하는 애거든요. 심상정은 지금 사실은 이 선거제가 이토록 이게 이게 20캡을 씌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원죄를 가지고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거든. 이렇게 혼돈을 준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 적반하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지. 과반 돼봤자 어차피 탄핵당하고 탄핵당하거든? 예. 심상정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은 나는 안 나갈게. 왜냐면 그거는 저기 룰이 아니잖아. 원래 여기가 출발선이잖아. 나는 안 나갈 테니까. 근데 지금 심판이 지금 엉망이잖니. 그러면 너네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 나는 안 나갈게.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심상정은 나도 안 나가니까 너도 나가지 마. 저거 심판이 모두 상관없어. 저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만 하면 돼. 지금 심상정은 자기는 그럼 나가지 말겠다고 하고 너에게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이 룰을 심산이 하도록 만들어준 게 심상정이니까. 예, 심상정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사실 정의당한테 편을 몰아주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차라리 얼굴이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 그냥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주도해서 앞으로 나가서 차라리 지금 그 정봉주 의원의 열린민주당과 손혜원 의원의 시민정당들과 합쳐서 차라리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그 비례대표를 내고서는 그 20m 앞에서 뛰는 게 같이 나요. 그리고 정의당은 그럼 너네 거기서 뛰어. 이 정상적이지 않은 룰에 대해서 우린 죽어도 1등을 할 수 없고 1등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는 너무나 뻔한데 지금 이대로 지켜보란 얘기냐고요. 게다가 그 6등, 7등 하는 애는 누가 1등이 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자기는 자기 목을 맞으면 되니까. 심지어 1등 하는 애가 2등만한테 지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해. 그러면은 심상정의 말이라는 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 경선 룰 같은 거 발표되죠. 뭐 누구는 컷오프 되고 누구는 경선에서 이기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정봉주 의원이나 김남국 변호사나 정청래 의원 이렇게 컷오프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막 분노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누가 경선에서 이기는 컷오프 돼도 관심이 없어요. 왜? 애정이 없는 거야. 마음 줄 의원들이 없는 거야. 왜? 시민들의 세력과 시민사회와 같은 눈높이를 맞추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다 민주당 밖으로 다 쫓겨난 상황이에요. 공격받고 지켜주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밥그릇 챙기고 그 식물 같은 사람들인 거야. 초식동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국정 후반기를 가냐고.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민주당 하는 거 봐요. 대응을 못합니다. 신천지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인데도 민주당이 이걸 나오지 못해요. 민주당이 여전히 훌륭한 정당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이 기동력에 있는 진짜 싸울 수 있는 투사들이 모여있는 이 시민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이 민주당을 앞으로 끌어주면서 문재인 정부를 사수하는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출연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이 결단해야 될 것은 정의당이 어차피 제가 볼 때 별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예, 받으면 받는 게 두렵다. 오히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의원과 같이 다 합세해서 새로운 그 비례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는가. 네, 오늘도 일리오미터 여론조사 나왔지만 진짜 2달간 코로나를 가지고 대통령을 파산 공세를 하고 있어요. 처음 뭐 탄핵을 얘기하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50%가 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41%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 왜 언론의 프레임에 왜 이렇게 맨날 낚여서 두려워하냐고요.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요. 정말 총선은 한일전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리고 얼굴 두꺼워져야 된다. 민주당은 정말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